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몸속에 독소가 축적되는 것이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독소를 좀 해독해주는 디톡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에 디톡스 열풍이 분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 디톡스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장에서 디톡스를 시키는 힘, 장 해독력을 높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 있는 해독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살펴보면은 어떻게 해야만 무리 없이 가장 좋은 디톡스 프로그램을 좀 실천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해독 시스템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기전을 먼저 좀 그림과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이 몸속에 독소가 축적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독소를 섭취하는 일을 줄여야 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아무리 조심을 해도 어느 정도의 독소가 몸속에 들어왔다. 그러면 위장에서 위산이 균들을 좀 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도 남는 독소들은 소장으로 들어가는데, 소장에서는 비피더스균, 이런 아주 우리 몸에 좋은 유익균들이 있어서 좀 독극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분해시켜 버리면서 해독을 시켜주고,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영양성분만 혈관으로 흡수를 하고 나머지 독소들은 변과 함께 딱 버리도록 아주 기가 막힌 해독 시스템을 장에다가 하나님이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망가지면은 결국은 독극물이 혈관으로 유입이 되게 돼 있고, 그 유입된 독극물은 일반적으로 이 독소는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독소입니다. 그리고 지용성 독소는 기름기에 딱 감싸여지고 코팅이 되기 때문에 독성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지용성 독소가 간으로 들어가면은 근본적으로 독소를 이제 해독을 시켜주는데, 1단계 해독은요, 많은 효소의 도움이 필요로 됩니다. 사이토크롬 P450이라고 하는 수백 종류의 효소들의 도움으로 이 지용성 독소가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로 풀어집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용성 독소 한 분자가 수용성 독소로 바뀌어지면 그때마다 한 분자씩 프리 레디칼이라고 하는 활성화 독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 독소의 공격으로 우리 몸이 이제 상처를 받으면 질병이 생길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지용성 독소를 해독시키기 위해서 1단계 해독 과정을 통해서 수용성 독소 중간 물질로 바뀌는데, 이 중간 물질이 원래 있던 지용성 독소보다 더 무서운 독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독요법을, 디톡스 프로그램을 잘못하면은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는 독극물로 바꿔놓고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몸이 더 망가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1단계 해독을 통해서 발생한 이 중간 독극물이 오히려 활성산소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을 이제 항산화제를 공급해 주면서 그때그때 풀어주지 않으면 더 몸이 망가질 수 있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 진행이 되면 그 활성산소의 공격으로 인해서 내 세포가 망가지면서 만성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또한 암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 중간 대사물질의 그 독극물, 더 독성이 강한 물질을 빨리 이 간 해독 2단계가 진행이 되면서 풀어지도록 해줘야 될 텐데, 어떻게 그 독극물을 2단계로 해독을 시켜주는가 하고 원리를 보면은, 이제 이 물에 녹는 독극물에 어떤 물질이 가서 달라붙는 원리인 것입니다. 아미노산이 그 독극물에 가서 달라붙습니다. 그 아미노산과 달라붙은 독극물이 소변이든지 대변이든지 땀으로 나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독극물을 끌고 가는 친구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2단계 해독에서는 아미노산을 공급을 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독요법에 있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여러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안 한 것보다도 더 해로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에 녹을 수 있는 독극물로 해독이 되면은 이것을 땀으로 배설시키든지 아니면은 혈액을 통해서 그다음 신장에서 걸러 가지고 소변으로 배출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담즙으로 이제 물에 녹는 독극물이 들어가면은 이것이 대장으로 버려지면서 변과 함께 배설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해독 시스템 중에서 특별히 장에서 독소를 잘 풀어주고 변과 함께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장의 해독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면서 장이 새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장의 해독력을 좀 높여야만 이 해독 시스템이 원활하게 가동이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데 장벽 세포를 살펴보면은요,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장벽에 장점막 세포가 있고 육모가 머리빗처럼 잘 발달이 되어 있어서 아주 큰 독극물은 절대로 흡수하지 않고 아주 작은 단위의 영양 성분만 육모를 통해서 장점막으로 흡수하고 혈관 속으로 들어오면 이게 이제 전신으로 돌면서 세포마다 그 영양 성분을 공급해 주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점막 세포는 아주 친밀 결합, 단백질 친밀 결합에 의해서 빈틈없이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독극물이 절대로 새서 들어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점막에 유익균은 부족하고 유해균이 차고 넘치게 될 때에 이 부분들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점막 세포들이 망가지면서 육모가 아주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영양 성분이 제대로 흡수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장점막 세포 사이사이에 아주 치밀하게 붙여주는 치밀 결합이 또한 망가지면서 그 사이로 굵은 입자의 독극물까지 들어오면서 피 속으로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장이 샌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장이 누출이 되면서 여러 가지 독극물들이 혈관 속으로 유입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장누수 증후군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현대인들 중에는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영양 물질은 조금밖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장점막 세포가 벌어진 그 틈으로 독극물들이 들어오면서 혈관에 독극물이 많아집니다. 그럼 염증이 많아져요. 그러면서 우리 몸속에 독극물이 너무 많아지면서 몸의 정상 기능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장누수 증후군이 있을 때 생기는 증상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 영양소 흡수가 줄어듭니다. 장점막 세포가 망가지면서 육모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나 비타민이나 미네랄 흡수가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잘 먹는데도 살이 찌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장을 청소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철분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아주 고질적인 빈혈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철분만 먹어서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장점막을 청소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연이나 크롬, 구리, 망간, 붕소, 바나듐 이런 것들이 제대로 흡수가 되지 못하면 피로증이 오게 돼 있습니다. 성욕 감퇴가 따라오고 우울증, 당뇨병 이렇게 약으로 치료되지 않는 대부분의 질병들 혹시 장이 새고 있지 않는지 이 요즘의 의사들은 그 부분을 지금 검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내독소 반응이 발생을 합니다. 이 내독소라고 하는 것은 장점막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유해균들의 조각들이 이 장벽 세포 속으로 스며 들어올 때에 몸속에서 스스로 발생하는 내독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독소가 이 세포 사이로 스며 들어와서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순환이 되면 이게 독극물의 조각이기 때문에 백혈구는 그냥 지나치질 않습니다.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백혈구가 공격을 하는 이
물질 때문에 결국은 그 부분에 염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뇌 혈관 장벽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은 그 부분에 뇌세포가 죽어가면서 치매가 발생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각종 알러지를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장에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의 70%가 살고 있습니다. 창자, 연관, 림프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장에는 우리 몸 속에서 독극물이 가장 많이 체류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나쁜 것들을 골라서 죽이기 위한 이런 면역세포들이 70% 이상 포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이 새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새 들어가는 독극물을 공격하는 그 면역세포들이 그때그때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 면역세포의 과민 반응 현상으로 나타나는 알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러지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장을 청소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T임파구가 과민 반응을 일으키면서 내 몸의 조직을 공격하는 증상인데, 오늘날 이 질병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런 병들이 생길까? 장이 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장이 새면은 그 장의 틈 사이로 여러 가지 독극물들이 유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독극물에 항체가 가서 달라붙는 것입니다. 항체가 달라붙어 있는 그 물질에 이 T임파구가 과민 반응을 일으키면서 공격을 하면 그 물질이 무릎에 붙어 있을 때는 T임파구의 과민 반응 스스로 공격하는 그 공격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는데, 이것을 우리는 류마티스성 관절염, 자가면역 질병입니다. 그 항원과 이 독극물이 이 항체가 붙어 있는 물질이 갑상선에 있다. 그러면 T임파구가 그 부분을 또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자가면역 질환에 의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고요. 안구 쪽에 공격을 한다. 그러면은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도 있고, 척추 쪽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강직성 척추염이 발생을 할 수 있고, 크론스병, 또 궤양성 대장염,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아주 고치기가 힘든 이런 자가면역 계통의 질병일 수 있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장이 새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장 내에는 유익균이 많아야만 이렇게 장벽을 보호해주고 장이 새지 않도록 만들어주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장에 유익균이 너무너무 적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생아를 연구를 해보면은요, 엄마의 젖을 통해서 이 비피더스 균과 같은 유익균이 들어와서 신생아의 이 장 속에 아주 군락을 이루면서 삽니다. 그래서 신생아의 장벽에는요, 90% 이상이 이런 유익균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은 유익균은 점점점 줄어들고 65세가 넘으면서 현저하게 유익균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유익균은 소화가 안 된 당을 이용해서 지방산을 만드는 일도 합니다. 그리고 미세 육모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또 잘 활동하게도 해주고, 장관 근육과 장관벽 구조를 형성하게 만들어주면서 장의 운동력을 증가시켜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유익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항생물질을 생성해서 병원균을 또 죽이는 일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유익균이 감소하고 유해균이 증식하면 장 점막 세포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손상을 받고 장누수 증후군이 생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산균이나 비피더스균이 풍부한 그런 음식을 섭취하게 해주는 것, 이 장의 건강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또한 반대로 몸 이 장 속에 유해균이 너무 많아질 때는 그 유해균에 의해서 장이 파괴되고 장누수 증후군의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요, 이 장관에 1g당 100억 내지 1조 마리의 세균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400억 내지 500억 여종의 세균이 존재합니다. 우리 몸속에 굉장히 많은 세균이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사람 장 내에는 1kg 정도의 세균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익균은 병원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항생물질을 생성해주고 또 비타민을 합성하는 데 도와주고 장점막의 성장과 활동을 도와주고 장관의 근육의 생성과 장관벽 구조의 생성에도 관여하고 장내 독성물질들을 제거해주는 이런 좋은 일들을 해주기 때문에 균은 균이지만 유익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살고 있는 유해균은 이게 너무 과다 증식을 할 때에 단백질 분해 효소를 만들어서 장 점막 세포를 파괴시키는 일을 합니다. 또 혈관 합성 아미노산을 만들어서 장 점막에 있는 혈관을 확장시켜 가지고 장 점막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유해균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유해균이 너무 우리 몸속에 많이 자라게 되면 개실이 생길 수 있고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한 장의 운동이 좀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유산분비 저하가 되고 담즙과 췌장효소가 너무 적게 분비되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유해균이 과다 증식하면서 장이 새는 장 투과성이 증가될 수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1996년 사냥개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면서 밝혀졌습니다. 만성적으로 소장과 대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냥개를 내시경으로 검사를 하는 연구였는데 이 장 내에 나쁜 균들이 너무 많이 이제 자라고 있는 개 중에서는 52%가 그중에 52%가 장이 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11마리에게 항생제를 투여를 했더니 4주 만에 그 유해균이 죽으면서 장이 새는 증상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쁜 유해균들의 이 증식은 장 투과성의 원인인 것이 증명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세균의 과다 증식은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하고 또 부패시키고 내독소를 생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장관벽에 직접적으로 달라붙어서 손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장 점막 세포를 연결시키는 그 치밀 결합을 이렇게 떨어지게 하고 벌어지게 하면서 장 누수 증후군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을 위해서 장이 새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럼 장 누수 증후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식사를 빨리 하면 장 누수군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빨리 한다는 얘기는 서너 번 씹고 삼킨다는 얘기고 굵은 입자에 영양소가 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소화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장에서 오랫동안 남아있다가 부패가 됩니다. 부패가 되면 부패균에 밥이 되면서 그로 인해서 부패균의 공격을 받아 장이 셀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식사 시간이 불규칙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장이 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식사를 했을 때에 소화를 시키는 소화 효소는 일정한 리듬과 함께 나오는 것인데 그 리듬과 상관없이 아무 때나 밥을 먹으면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굵은 입자가 장에서 썩으면서 부패균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식사할 때 물을 마시는 사람들, 밥을 말아 먹든지 이렇게 물이 식사할 때 많이 들어가면 위산이 희석이 되면서 또 영양소가 제대로 분해가 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굵은 이 영양소 덩어리가 장에서 분해되고 또 썩으면서 부패균의 밥이 되고 이 장 누수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야채를 많이 먹지 않는 사람들에게 장 누수 증후군이 많아집니다. 야채 속에는 효소와 섬유질이 많은데 이게 부족하면은 유해균을 증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또 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들은 장이 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기는 채소보다도 이 독소가 10배 내지 15배가 더 많기 때문에 그 독소가 너무 많이 장 속에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그 장벽이 벌어지고 장 누수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6번째는 정백미, 설탕, 과자 이런 단순당을 즐겨 먹을 때에
이런 장누수 증후군이 생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 당류의 식품은 섬유질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섬유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 운동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장이 딱 멈춰지고 배설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소가 장에 오랫동안 남아있고 그로 인해서 장벽이 망가지고 장누수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당은 에너지를 바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부패균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단순당은 면역력을 떨어뜨리면서 유해균의 증식의 억제력을 떨어뜨리면서 그 유해균에 의해서 장벽이 망가지고 그로 인해서 장누수 증후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기타 음주나 흡연이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받는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장의 건강이 망가지면서 창이 셀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장에 있는 유해균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줄어들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항생제를 먹으면 유익균까지 다 죽어버립니다. 유해균과 유해 곰팡이를 죽이는 천연 항생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누수 증후군의 증상 중에 하나는 유해균은 많고 유해 곰팡이는 많지만 유익균이 더 적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항생제는 유해균까지 죽이는 문제가 있어서 그저 무조건 먹으면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항생제는 세균은 죽이지만 곰팡이는 죽이지 못하는 또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를 죽이는 약을 장기간 복용을 해야 하고 그러면 간에 또 부담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해균과 곰팡이를 같이 죽일 수 있고 유익균은 죽이지 않는 천연 항생제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바로 마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늘을 그냥 먹으면 자극성이 있어서 위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늘을 구워서 먹으면 자극성 냄새도 없어지고 그리고 그 세균을 죽이는 살균력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끼에 한 통씩 구워서 먹는데 하루에 3통씩 먹으면요 균을 죽일 수도 있고 면역력을 증강시키면서 놀라운 항암식품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늘을 열에 이렇게 좀 가해서 먹으면은 영양성분이 다 죽지 않을까 이런 좀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마늘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요. 그 생마늘 속에 있는 알릴설파이드라고 하는 이 효소가 바로 알리신이라고 하는 물질로 바뀌면서 그런 자극성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늘을 구우면은 그 수용성 그 알리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줄어들면서 냄새가 제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열을 가할 때 비타민 B나 비타민 C가 조금 감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열을 가할 때에 노화를 방지해주는 항산화 물질의 활성도는 높아집니다. 또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함량은 오히려 증가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생마늘에 비해서 마늘을 한 150도 정도 되는 열로 4시간 정도 구우면 이 항산화 물질이 50배 이상 더 활성화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폴리페놀 성분은요, 140도씨에서 2시간 정도 가열을 해주면은 한 7배 정도 그 활성도가 높아지고 플라보노이드는 1시간 정도만 150도씨에서 가열을 해주면 16배 이상 활성화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과당은 140도씨에서 1시간 정도만 마늘을 구워주면 생마늘에 비해서 7배 이상 더 달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해균은 죽이고 또 유해 곰팡이도 죽이고 또 여러 가지 몸에 좋은 이 물질들은 증가시켜 주고 독극물들을 그때그때 장에서 다 배설시켜 주기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천연 항생 이 말씀을 먹으면서 내 몸에 있는 좋은 것들은 더욱더 몇십 배로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이런 유해 생각들은 다 그때그때 아주 망설일 것 없이
배설시켜 버린다고 하면은 우리 몸은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몸만 건강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몸과 혼과 영이 온전히 건강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배설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죄악, 아주 보따리채, 이 소장에서 모든 배설물들을 다 버리는 것처럼 가차없이 배설하면서 내 마음의 영혼이 언제나 맑고 깔끔하고 행복한 상태로 유지되면서 건강과 행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독소들을 다 배설하게 될 때에 놀라운 속도로 우리 몸이 회복되는 기적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 애틀란타에서 이 백퇴된 디톡스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때 임재희 씨라고 하는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이분은 한의사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걸 다 해봤어요. 그런데도 이 관절염 때문에 지팡이를 잡고 걸어야만 됩니다. 힘있게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디톡스를 싹 시키는 백퇴된 디톡스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단 하루 만에 그 디톡스 시스템이 열어지면서 놀랍게도 무릎의 통증이 사라지고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펄쩍펄쩍 뛰어도 괜찮다고 앞에 나와서 그 체험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체계적인 이 디톡스 프로그램을 잘 실천할 수만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 좀처럼 약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수많은 질병들이 감쪽같이 치료되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9월 2일부터 이 프로그램을 LA에서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한 원리이지만 이 과학적인 시스템과 함께 이 몸속에 있는 이 여러 가지 해독 시스템을 살아나게만 한다고 하면은 다른 것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종류의 난치병들이 호전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한 이 원리를 통해서 가정에서도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들을 다 해독하면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